이 천성검사는 다음번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되었으면 좋은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의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대통령의 자질을 부여받았는지 하는 점을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뽑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통령 될 사람을 뽑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은 국가 최고의 통치권자로서 자신의 심정과 상관없이 하늘의 기운에 의해 그 자질이 갖추어져야 나라는 통합되고 또 발전하여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천성검사는 국민의 화합과 국민들이 화합하는 것하고 또 나라의 발전, 그리고 남북 통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었느냐 하는 점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합격, 그리고 기본 자질에 어긋나면 실격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판정은 천성검사를 보고 판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셨죠? 여기서 합격과 실격은 자질에 관한 문제일 뿐 자격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하는 문제를 위해서 천성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성검사는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 생년월일을 근거로 하여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 생년월일이 본인의 원래 진짜 생년월일하고 다르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천성검사는 본인하고 진짜 맞는 생년월일이면 틀릴 리가 없겠지만 본인의 진짜 생년월일하고 틀리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현재 국무총리직을 맡고 있는 이낙연 씨입니다. 저분이 바로 이낙연 씨입니다. 아셨죠? 이낙연 씨가 현재 국무총리예요. 저분의 천성을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이낙연 씨의 그 생년월일을 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위키백과라고 하는, 거기에 이낙연 씨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위키백과에 이낙연 1952년 12월 20일 이낙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45대 국무총리이다. 나 깜짝 놀랐어요. 나 언제 내가 이렇게 이북 사람이 됐는가 깜짝 놀랐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북입니다, 저게. 여러분들 저 북한이 이북인 줄 알고 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북이에요. 인터넷 그 위키백과에 그 생년월일은 알았어요. 저걸 보고 알았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일하는 데는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하는가 봐요. 어쨌든 이 이낙연 씨의 생년월일은 1952년 12월 20일생으로 이 태어난 시간은 모르고 또 양력과 음력도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여기서는 양력으로 놓고 천성검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씨 본인이 이것을 보면은 본인 정말 그렇다라는 걸 이제 생년월일만 맞으면 그렇다고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이낙연 씨의 성운, 즉 별들의 기운은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그리고 피타고라스 넘버는 22번, 또 코스모스 넘버는 344입니다. 라이프 패턴은 순종형이며 행운의 열쇠는 시간을 몰라서 알 수 없고 에너지 패턴은 비타민, 그리고 사생결단입니다. 이 지금 천성검사를 이게 세 번째 보는 건데 이 세 사람 전부 다 사생결단이 들어있어요. 하여튼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생결단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악을 쓰고 하는 모양이에요. 예. 먼저 이 성운인 망원경의 특징은 간단하게 말하면 숲은 보나 나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숲은 보는데 나무를 못 보는 게 망원경이에요. 이 말은 멀리 있는 것은 잘 보나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망원경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흐름 파악이 빨라. 사업 확장은 유리하나 흐름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서 사업을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은 유리하지만 가까이 있는 것을 잘 살피지 못해 주도 면밀하지 못하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나무는 못 보기 때문에 이게 나무인지 돌인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흐름은 빨리빨리 파악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성공을 위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신경을 쓰거나, 왜냐면 이런 이 망원경에서도 훌륭한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도 면밀하게만 하면 돼요. 다른 것에서 주도 면밀히 들어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그럴 수 있는 동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도 면밀한 사람을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 있든가 아니면 본인이 주도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운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스탈린, 또 베토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삼성그룹을 만든 이병철 씨가 바로 망원경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병철 씨는 나름대로 주도 면밀한 점이 있어요. 너무 주도 면밀해요, 사람이. 이 피타고라스 넘버는 22번입니다. 피타고라스 넘버는 1번에서 9번까지, 그리고 그 뒤로 11번과 2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10개, 11개예요. 그런데 이 22번은 맨 뒤에 번호로, 원래 1번이 제일 에너지는 제일 센 게 1번입니다. 근데 22번은 약해요. 약한 대신 현실하고 가까워요, 파장이. 그래서 22번은 맨 뒤에 번호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파장 관계에 있습니다. 곧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면은 그게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되는 거예요. 22번의 에너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원하고 바라는 파장이 현실 세계에 가장 가까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얻는다는 그런 뜻밖의 행운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 22번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번호입니다. 예, 자기가 원하면 다 되는 게 22번이에요. 왜냐면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이퍼는 아니에요. 사이퍼는 아니지만 본인이 사이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별들의 기운이 사이퍼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이퍼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번은 불가사의한 행운이 있는 그런 번호입니다. 예. 원하기만 하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행운아. 또 불운을 겪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불행한 일을 거의 안 겪어요. 안 겪고 그래도 혹시 또 안 되는구나 하고 체념을 하면은 뜻밖의 협력자가 나타나 부조를 받는 그런 행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뜻밖의 부조자를 찾지 않았죠. 근데 그 별 기운이 알아서 찾아준 거예요. 너 빨리 쟤 도와줘라. 그리고 그 거의 사이퍼죠, 그게. 우리는 사이퍼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낙연 씨는 사이퍼를 배우지 않았어도 저절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본인. 그런데 문제는 행운하니까 좋죠. 잘 나간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무총리까지 됐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지나쳐. 자기 다 되니까 자신감이 지나쳐 자기 중심적이 돼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이것이 원래는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건 잘 모르고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아. 그 능력을 과신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 되는 줄 알고 이제 자기 잘난 척하게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그렇게 되어 왔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이나 조직을 무시하고, 그럼 법이나 조직이 우습게 보여요. 자기 뜻대로 다 되니까 무시하고, 자기로서는 본인이 나쁜 짓 했다는 건 전혀 알지를 못해요. 자기로서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복잡한 일에 휘말려 위법 행위를 무의식 중에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없는데 본인도 몰라. 그래서 모르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무의식 중에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낙연 씨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오죽했으면 저 양반이 남들이 적어놓을 때, 저 양반의 본심 모르죠. 저 양반 진짜 이북 사람인지 난 몰라요. 난 우리 고향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본심은 어떤지 몰라도 인터넷 사전에 저렇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로 등재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 본인은 모르는 건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이죠.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죠. 내가 뭐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컴퓨터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위키백과예요, 저게. 난 위키백과 누군지 몰라요. 본인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 노태우 대통령 또한 피타고라스 넘버가 2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도 괜히 그냥 누구야? 응? 전두환 씨 옆에 붙어가지고 뭐 거저먹다시피 대통령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그렇게 보면은 뭐 사람 순박하게 생겼잖아요. 뭐 이렇게 전혀 이렇게 죄질 사람 같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별것 아닌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는 별것 아닌 부정했다고 안 생각했겠지 모르겠지만, 그 액수는 어마어마해서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부정 대통령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노태우 씨는 부정 대통령이 아니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뭐 일단 죄진 게 없습니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때문에 이낙연 씨도 지금이라도 이 자신을 뒤돌아보고 큰 회오리에 말리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회오리에 말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난 그냥 뭐 먹고 사는 데 충실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낙연 씨의 코스모스 넘버는 344입니다. 여기서 3번은 숙명 패턴으로 생긴 틀을 말하고, 가운데 4번은 운명 패턴으로 자신이 행동하는 운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4번은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외관 형태를 말합니다. 먼저 숙명 패턴인 3번은 3번이 숙명이에요. 3번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하는 자기애가 강한 인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사실. 예. 선구자, 대부분 선구자가 다 숙명 패턴이 3번이에요. 또 이 좋은 발상, 또 성취하는 힘, 또 임기응변, 또 찬스를 빨리 잡는 그런 민첩함과 또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성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거기다가 피타고라스 나면 22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만 하면 저절로 다 되는 거죠. 예. 이낙연 씨는 큰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맘만 먹으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 숙명 패턴 3번은 세상과 나는 하나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3번은 위대한 겁니다. 세상과 나는 하나다 이거예요. 우주와 나는 하나다 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위하는 길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며, 또 나를 위하는 길 또한 세상을 위하는 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나는 하나니까, 내가 원하면 세상이 다 따라주니까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숙명 패턴 3번은 내가 곧 세상이며 세상이 곧 나인 것입니다. 예. 번호 중에서 제일 멋있는 번호는 3번입니다, 사실. 예. 박근혜 씨는 이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숙명도 이거고 운명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쾅 박힌 거예요. 그 움직여 쪽에 이게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그 앞에 가면 사람들이 쪽을 못 썼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만 있으니까. 자, 이 운명 패턴 4번은, 숙명 패턴은 그런데 운명 패턴은 4번이에요. 이 4번은 또 사교성. 잘 놀아요. 잘 놀고, 사람들하고 잘하고. 그런데 우유부단, 방랑, 떠돌이, 지속성 결여라는 작용을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숙명 패턴은 아주 좋은데 운명 패턴이 또 이게 또 좀 개판이에요. 이게 하다 말아. 그래서 또 떠돌고 놀아.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또 놀러다녀. 그리고 또 하다 말고. 이런 작용을 일으키는 게 4번입니다. 그래서 이 4번의 문제점은 앞뒤를 가릴 줄 몰라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번은. 이걸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걸 또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여 인간관계에 무리가 없어서 이른바 발이 넓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이낙연 씨는 발이 넓은 사람이에요. 정체는 좋죠. 또 운명 패턴에 이 4번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식구들하고 떨어져 살거나 또 멀리 출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공부하라 부모하고 떨어져서 도해지로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명에 4번이 들어있으면 부모랑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관 역시 4번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낙연 씨는 사교성이 좋으며 또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귀는 건 좋아하는데 또 사람이 우유부단하다 이거예요. 좀 실없어 보인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방랑자의 기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앞뒤를 가릴 줄 몰라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이 봐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숙명 패턴은 매우 좋으나 운명 패턴이 조금 실망스러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낙연 씨를 생각할 때 사람은 똑똑하지만 하는 짓이 엉뚱하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예, 그 주변 사람들 지금 이걸 들으면 맞네 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생년월일이 맞다면. 그리고 이 이낙연 씨의 라이브 패턴은 순정형입니다. 순정형의 가장 큰 특징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한 그 자체를 보람으로 생각할 뿐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땀 흘려서 하면 그걸 보람으로 생각하지 그 대가는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정형이에요. 바꿔 말하면 주어진 일을 완성하는 것에 만족할 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라면 할 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라 하면 그냥 하는 거지 뭐 대가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패턴은 순정형입니다. 시키면 다 해요. 커피 한 잔 타와. 이러면 커피 타올 겁니다. 국무총리가 비서가 가서 커피 타오라고 타올 거예요. 그게 순정형입니다. 아셨죠? 자, 이낙연 씨의 에너지 패턴은 비타민 사생결단입니다. 비타민은 곧 모든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힘이에요, 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이 있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후해 보이며 어딘가 모르게 따뜻해 보이는 게 있어요. 또 교제에도 능해 친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도 이 사람은 사람들하고 세계성이 좋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문제는 이낙연 씨 같은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이 많아. 이걸로 배부른 거야 이제. 그래서 더 큰 뜻을 품지 않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부모와 인연이 희박하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또 비타민도 역시 인연이 희박해서 부모하고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뭔가 본인이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봐도 이렇게 나오고 저쪽으로 봐도 이렇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이 별 기운으로 봐도 그렇고 저 별 기운으로 봐도 이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는 게 천성검사입니다. 이 사생결단은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언가 악착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죽어도 한다는 뜻이죠, 사생결단이. 하지 못하게 막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한다는 오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시작이 불순하면 그 결과 또한 좋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될 걸 하고 해야지 되도 않을 걸 악착같이 하면 결과도 역시 좋지 않죠. 예, 그것도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기가 힘이라면 포기 또한 지혜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가 더 잘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오기로다가 악착같이 하면은 나중에 이것이 화를 불러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할 시점에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걱정도 많습니다. 본인이 걱정이 길로 가는 거죠. 그땐 포기하면은 그게 답인데, 포기가 답인데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하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돈벌이보다는 하고 싶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심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는 이와 같은 분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복잡하고 그러면 또 갑자기 놀러가요. 그럼 뭐 좀 계급이 더 높으면 비행기 타고 어디 놀러갈 거고, 없으면 뭐 어디 자기 좋아하는 뭐 학문이나 예술이나 뭐 노래하는 거 좋아하면 노래락도 부르고서 가라오케 집에락 들어가서 노래락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낙연 씨는 이와 같은 사생결단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징이 마치 타고난 성격처럼 분명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낙연 씨 자신도 모르는 그런 천성검사였습니다. 천성검사는 부모로부터 전해받은 유전자에 의한 성품이 아니라 천체, 즉 별들의 기운에 의해 형성된 자신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의 영향도 받고 달의 영향도 받고 태양의 영향도 받고 그 기운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기운에 의해서 생겨난 성품입니다. 때문에 본인은 그럴 뿐 그 자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별들로부터 받은 건 못 느끼죠. 그걸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본인은 그럴 뿐 왜 그런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낙연 씨의 천성검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멀리 떨어져 있는 전체는 한눈에 파악이 잘 되나 가까이에 있는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다. 즉 주도면밀하지 못하다. 둘째는 원하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행운이 있고, 또 체념하면 뜻밖의 협력자가 나타나 도와준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이분의 천성검사에서 나타난 결과물들입니다. 셋째,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하면 뭐든지 된다는 자신감에 자기 능력을 과신한다. 다른 사람한테 과신하게 됩니다. 넷째, 그러면 법이나 조직을 또 무시하고 그런 걸 또 가볍게 여기고 무의식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리고 다섯째,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다 보면 본인이 미처 몰라가지고 그런 미처 본인이 모르는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지금도 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총리로 지금 저것도 휘말려 있는 거죠, 저게. 예. 여섯째, 스스로 자신을 위하는 자기애가 강하다. 일곱째, 선구자적 창의성이 있으며 찬스를 빨리 잡는 민첩함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이낙연 씨가 생각만 하고 뭘 해야지 하고 3D 마음에서 원하면 다 되는 게 이낙연 씨입니다. 여덟째, 세상과 하나가 되어 나를 움직이면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을 움직이면 나에게 돌아온다. 정말 좋죠.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아홉 번째, 우유부단하고 꾸준히 하는 지속성이 없다. 또 하다가 말아버려요. 바람 빠지듯이. 열 번째,
앞뒤를 가릴 줄 몰라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11번째,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대인관계가 좋아 발이 넓다. 여기저기 발이 넓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2번째, 땀 흘려 일한 보람에 만족할 뿐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결백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네. 좋은 거죠, 이것도 사실은. 13번째, 불가능에 도전하며 끝까지 해내는 악착 같음이 있다. 예. 자, 이상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낙연 씨는. 사실 이낙연 씨의 천성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예, 이렇게 태어난 건 행운하죠, 어떻게 보면. 갖출 것 모두 다 갖추어 결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성품이 좋다고 하여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 성품은 아주 좋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작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용 또한 역시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가 될 수 있는 그 자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위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성품은 좋으나 그 성품을 움직이는 작용, 즉 운명이 좋지 못하면 그 성품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기계는 아주 좋은데 배터리가 약해. 그럼 그 기계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기계지만 배터리가 빵빵 울려줘야지 이게 뭐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기계는 아주 좋은 건데 배터리가 약하면 못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강한 에너지 패턴, 강한 에너지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활력, 황제, 창건, 출세, 이 4개 중에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코스모스 운명 패턴이 아까 3, 4, 4 했던 그 운명 패턴이 좀 더 세밀하게 강한 작용을 한다면 이낙연 씨는 당연히 합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3, 4, 4가 아니고 3, 5, 3 했으면 이낙연 씨는 당연히 합격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끌 최고 통치권자로서는 작용이 부실해서 하다가 말아버려요. 부실해서 이낙연 씨는 실격입니다. 예, 실격입니다. 사실 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되보니까 실망감이 생길 거예요. 자꾸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합격이 되느냐? 첫째, 이 성운이 장미, 무화과, 대왕, 현미경, 저울, 파도, 개걸음 이 있으면 무조건 실격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해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돼요. 또 피타고라스 넘버는 반드시 1번이어야 합니다. 가장 강하고 강하게 작용하면서 강하게 빨아당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운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 들어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 피타고라스 넘버는 1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넘버는 3, 5, 3이어야 합니다. 3하고 5 하면 그 다음 3으로 보여요. 왜냐면 5라는 거는, 여기 가운데 5라는 건 그냥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강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3이 100배 이상 강하게 작용하는 게 3, 5, 3이에요. 3, 3, 3은 안 돼요. 그건 자기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피타고라 코스모스 넘버는 3, 5, 3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황제가 될 수 있어요. 또 라이프 패턴은, 지금 이낙연 씨는 순정형이었어요. 순정형은 괜찮아요. 근데 라이프 패턴은 엇박자, 쨍그랑, 제멋대로, 독전형이면 안 되고, 들으시면 이해하시죠? 엇박자, 박자가 틀려. 서로 뜻이 틀려. 안 되고, 쨍그랑 깨먹는 거예요. 제멋대로, 지멋대로 다녀. 독전형, 지금 분리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행운의 열쇠도 머리, 어깨, 배는 안 됩니다. 손, 귀 이런 건 그래도 괜찮아요. 발 이런 건 괜찮아요. 만약에 이 라이프 패턴이 머리다. 이 머리는 무슨 뜻이냐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머리 빨리빨리 안 돌아가면 이게 멍청무리가 돼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또 어깨라는 건 뭐냐? 어깨는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나오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배는 또 뭐냐? 배는 쉽게 말하면 배심입니다. 배짱. 그 배짱이 없으면 못하죠. 또. 그래서 행운의 열쇠는 머리, 어깨, 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패턴은 활력을 빼고, 활력은 에너지예요. 그걸 빼고 황제, 창건, 출세 중에서 2개가 이상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창건이 들어있든지, 아니면 황제와 출세가 들어있든지, 아니면 창건과 출세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는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저 에너지는 정말 약한 것들입니다. 본인은 악착같이 하지만 저는 별거는 없는 거예요. 개미가 애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황제, 창건, 출세가 독수리라면 오죽하면 사생결단이겠어요. 지가 지 목숨을 꺾어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에너지 패턴이 역시 대통령감은 강한 에너지가 2개 이상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천성검사를 스스로 해보거나 이 사이퍼 책을 보면 그 안에 천성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정치인 중에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 자격을 갖춘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그 사람을 밀어서 이 나라를 맡기면 됩니다. 천성검사가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낙연 씨에 관한 천성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